뭐 그거는 결국 이 시대가 뭘 원하느냐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을 테고 거기에 왜 이재명이 적합한지를 설명하는 것이겠죠. 당도 지금적으로 겠습니다. 네. 왜 지금 이재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그거는 결국 이 시대가 뭘 원하느냐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을 테고 거기에 왜 이재명이 적합한지를 설명하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격차, 불공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정한 국가 건설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역시 국가 권력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또는 박근혜 새누리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국가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억강부약해라, 그러니까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또 약자들 다수를 좀 부양해서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가 권력과 예산을 맡겼는데 이 권력과 예산을 맡은 소위 기득권자들이 기성 기득 세력들이 실제로 그 권력과 예산을 국민과 또는 뭐 나라를 위해서 공정하게 행사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들의 이속을 채우고 자신과 그 주변 뭐 친인척 측근 자기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했죠. 원래 각 개인들이나 경제 주체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게 이 원래 자본주의 국가, 소위 자유민주 체제의 뭐 기본이고 또 인간의 속성이죠. 그 인간의 속성을 예를 들면 고쳐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인간 사회를 부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 인간의 그 끝없는 욕망, 이런 것들을 억제시킨 게 국가의 기능이거든요. 그게 사회 공동체가 원래 해야 될 일이죠. 예전에 정치의 본질이 억강부약에 있다고 봤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그야말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소위 이 공직자들, 이 공직자들의 자세, 그 다음에 태도, 의지 이런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공적 권한을 정말로 남용하지 않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비리에 사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궤도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기득권자들 또 부당함, 부조리 불법에 대항해서 싸웠고 또 그들의 그 엄청난 힘에 의한 반격, 그다음에 역습 이런 걸로 사실 상당한 상처도 입었고 그랬지만 저는 계속 싸워서 끊임없이 이겨왔죠. 그래서 제가 작은 승리를 많이 거둔 사람이긴 하지만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전에서 적들과 마주치면서 끊임없이 이 전투를 벌여서 작은 승리를 이뤄왔는데 그 점들을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일부가 좀 작지만 이 나라의 적폐를 그냥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진짜 했던 것 같으니까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 것 같아요. 결국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은 불공정한 사회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소위 이 기득권자, 소수의 기득권자들하고의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그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싸우는 데는 몇 가지 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싸울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싸울 의사가 없이 싸울 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싸울 의사가 있어요. 근데 싸울 의사가 있냐 없냐는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 그 기득권자들하고 기득권을 나누고 있느냐 또는 나누고 있었느냐죠.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 저는 정치에서도 기득권 세력도 아니고 이 사회의 주류도 아니고 언제나 아웃사이더, 변방, 비주류였죠.
제 스스로가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판검사 제가 할 수 있었지만 안 했죠. 또 예를 들면 지방자치를 맡은 것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의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중앙정치를 하면 직접 성과를 불가능해요. 뭐 폼은 좀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회 기득권자들과 얽혀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싸울 의지가 있죠. 그걸 증명할 수 있죠. 의사가 있죠. 두 번째는 용기예요. 용기. 그래서 저는 공직자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 국민이 부여한, 공동체가 부여한 권한과 예산과 기회를 가지고 그에 부합하는 성과를 만들었느냐. 저는 못 만들었다면 부적격, 자질부적이라고 봅니다. 그 말로 합니다.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할 수 있겠어요? 특히 공직 경험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뭐 했습니까? 이때까지는 뭐 하시다가? 그 측면에서 저는 명확하게 작지만 큰 성과를 만들어냈죠. 증명할 수 있는. 세 번째는 과연 본인들이 내세우는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비슷하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기득권자가 경제 권력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공정사회를 만드는 가장 큰 길은 실제로는 수단은 권력이지만 본질은 경제 권력이죠. 이 거대한 기득권과 싸울 의사를 명확하게 제시하느냐. 저는 재벌 해체 명확하게 얘기해요. 재벌 체제 해체. 이재용 구속해라.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몫이 늘어나는, 즉 가계의 몫이 늘어나는 경제를 만들어야 비로소 이 나라 경제로 살아난다고 봅니다. 근데 노동을 중시하느냐, 또는 기업과 재벌들의 불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저는 지금도 재벌 해체는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체제 해체. 그냥 법대로 하면 돼요. 과도한 지배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 내부 거래하면 전부 배임죄로 형사처벌하고, 일감 몰아주기도 다 배임죄 아닙니까? 다 범죄거든.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이거 다 특허 관련 법률 위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단가 후려치기, 그 권력 남용이, 권한 남용이죠. 강요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못 갖게 되잖아요. 네, 형사처벌이든 뭐 징벌배상이든 강력하게 하고 52시간 이상 일시키지 말라고 돼 있는데 처벌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만 일 안 시키고 정상 고용하면 일자리 60만 개 순식간에 나옵니다. 일자리 60만 개를 52시간 초과근로라고 넣으라고 하는 불법으로 잠식하고 있어요. 이걸 주로 대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형사처벌 명확하게 해요. 재벌 회장을 구속해야지. 보통 뭐 샌더스 표현 방식이 하면 1% 하는 거고, 1%라는 거고. 그 중에도 뭐 이게 그럼 그 1%가 다 그럼 척결 대상이 그건 또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냐 그럼 도대체 첫 번째 부정부패입니다. 정경유착한 세력들,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합법적 통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이 중요하죠. 이 검찰이 우리 사회의 공직자의 청렴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방어선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칼이 녹슬어서요. 그 칼이 부패해 있어요. 문제는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결국 인사권자의 문제예요. 아니 윤석열 같은 사람 검찰총장 시켜놔보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다 때려잡아. 내 형도 때려잡아. 그냥 대통령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신났다고 다 때려잡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져요. 제가 그렇게 해보는 게 꿈입니다. 내 가족이가 내 아들이고 다 구속시키고 그냥 혹시라도 있으면. 제가 그러려고 사실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보는 거죠. 그 진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내 꿈인데. 근데 이 최고 권력자 본인이 깨끗해야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검찰 권력을 일단 정화하는 거. 칼을 깨끗이 가는 거죠. 칼 가려면 칼 가는 사람이 깨끗해야 돼. 개혁을 검찰을 통한 사회 개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쉽죠, 근데 그거. 굉장히 쉽다고요? 아주 쉽죠. 자기가 손해볼 각오하면 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측근들이 줄줄이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우하면 왜냐하면 보험 드는 거 있죠. 이 사회가요. 범죄자와 범죄자를 단속해야 될 자들이 카르텔을 맺고 있습니다. 그 카르텔이 뭐냐면 보험이에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일부 다 권력자들하고 다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다 걸어놔요. 그러면 정말로 치열하게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마누라라도 잡아 그냥. 마누라도 잡아. 라고 하고 권력을 진짜 주고 네가 알아서 해. 하면 그럴 수 있는 또 검찰을 찾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모두가 썩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쓰면 됩니다. 쓰고 권력 권한 주면 그러면 비로소 가능하죠. 그래야 비로소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정상적 사회로 첫 발을 띨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첫째로 박근혜는 반드시 수갑을 채워서 집에 못 가게 하고 청와대 나오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냅니다. 그래야 첫 단축을 뗄 수 있어요. 이명박이 국고 손실죄로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조사에서. 뭐 다른 사람들 뭐 단점은 제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발견한 것도 없으니까 단점은 말고 다들 장점이 있으시고 뭐 국가 경영 충분히 할 능력이 있으시는데 내가 반기문은 아니라고 생각해. 반기문은 왜? 반기문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첫째 기준을 어겼어요. 이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한 게 없어요. 또다시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을 맡긴다고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이때까지 했던 걸로 봐요. 또 한 가지는 제일 나쁜 것,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요. 그건 사례일 뿐이죠. 증거. 확실한 증거는 외교 횡령 사건입니다. 내가 볼 때.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것도 훔치는 사람이 큰 것도 훔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무능한 것은 자질구족이고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을 말한 거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라고 봅니다. 유승민은 책임져야 될 사람이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대한민국이 범죄 국가로 전락하는데 핵심적인 책임자들이 아니에요. 깊이 반성하고 있을 때죠. 대선 얘기하면 안 된다. 경륜도 많고 신사고 품격 있고 점잖고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훌륭한 분이고 뭐 대한민국을 태평성대로 만들 훌륭한 분 맞아요. 실제 세종 같은 성군이 될 분이라고 했잖아요. 다만 지금은 특수 상황이다. 혁명적 변화가 실제 필요하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는 거친 야전형 전방장을 수가 없다. 지금 세종보다는 태종이 그래서 세종보다 태종이